세계에서 가장 핫한 브랜드로 불리는 명품 구찌는 다양한 브랜드 또는 인물들과 협업을 통해 꾸준히 브랜드 확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브랜드 확장을 위한 노력 덕분에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셀럽들이 가장 사랑하는 명품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구찌가 한국의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보통 신인 여배우가 등장하면 언론에서는 앞다퉈 제2의 누구라는 타이틀을 붙여 소개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그 여배우를 대중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작업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팬들의 사랑을 먹고 살아야 하는 배우들에게는 제2의 누구라는 타이틀만으로도 굉장한 마케팅 요소가 되죠. 그러나 누군가를 닮았다는 표현은 보통 외적으로 외모가 닮았거나 느낌이 비슷할 때 사용되는데, 롤모델이 된 제1의 인물은 그에 걸맞는 인기와 명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를 두고 이런 이름을 붙이지는 않을 테니까요. 1971년생으로 올해 51살이 된 이영애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51살에 두 아이의 엄마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우아하고 고혹스런 자태를 뽐내는 그녀는 웬만한 20, 30대 여배우와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외모를 가진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인 배우들이 제2의 이영애라는 타이틀로 불렸을 때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6년 굿세어라 금수나라는 드라마로 톱스타로 거듭난 한예진 씨가 그랬고, 한효주, 진세연 등이 제2의 이영애라는 타이틀로 대중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그런 타이틀을 떼고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해냈죠. 이 이영애라는 배우는 대한민국 그 어떤 배우도 쉽게 가질 수 없는 특별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넋을 놓고 보게 만드는 기품있고 우아한 모습 외에도 대장금이라는 전무후무한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한류를 이끈 원조 배우로 알려져 있죠. 2003년 9월부터 2004년 3월까지 딱 6개월 방영으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끈 대장금은 55.5%라는 경이로운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한국적인 이 드라마의 한국에서의 인기는 새발에 피었습니다. 수락관 9에서 조선 최초 왕의 주치의가 된 장금희의 일대기를 그린 이 드라마는 지극히 한국적인 소재임에도 전세계 87개국에 수출되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럼 해외에서도 그렇게 인기가 많았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홍콩에서는 47%의 시청률을, 이란에서는 9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했고, 2012년에 방영을 시작한 스리랑카에서는 99.9%라는 충격적인 시청률을 기록했죠. 한국에서 보통 10% 정도의 시청률만 기록해도 크게 성공했다고 부르는 마당에 99%라는 시청률은 모든 국민이 다 봤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다. 대장금이 진출한 국가마다 대장금이 방영되는 시간에는 거의 모든 식당과 카페, 그리고 번화가 가전제품 전시관에는 대장금을 보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바람에 도로가 텅텅 빈 풍경이 흔치 않게 보도되고는 했습니다. 한류의 위상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겨울연가가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드라마라면 대장금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기의 배경에는 이영애라는 배우가 있죠. 현재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은 이영애라는 배우를 너무 사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영화 예술인들에게 제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연기 좀 배우라는 지시를 했다고 하죠. 체제를 견고하게 유지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는 김정일이 대장금의 여자 주인공이 연기를 아주 자연스럽고 우아하게 한다면서 우리 영화 예술인들에게 비공개로 보여주라고 했다고 하죠. 자신들의 체제 붕괴를 우려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했던 북한의 김정일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대단히 파격적입니다. 현재는 작품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지만 그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우로 데뷔해 수십 년간 영화, 드라마, CF에서 잔뼈가 굵은 스타 중의 스타입니다. 이영애를 관통하는 이미지는 단연 청초, 단아함, 우아함, 고급스러움으로 외모 하나만으로도 평생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겠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받은 사랑을 다양한 기부 활동 및 사회 활동으로 사회에 환원하고 있죠. 이렇게 잘 가꿔둔 이미지 덕분이었을까요? 전 세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명품 브랜드 1위에 빛나는 구찌가 다짜고짜 이영애 씨를 이탈리아 피렌체로 불러들여서는 만천을 주차하자고 제의합니다. 사실 구찌라는 브랜드는 럭셔리 브랜드로 알려져 있지만 단순히 명품 옷이나 가방을 파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역사와 문화, 전통을 중시하는 철학을 가진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구찌는 90년 이상 이어지는 구찌의 역사를 담은 박물관, 구찌 뮤제오를 특별히 운영하고 있기도 하죠. 이탈리아 피렌체에 1337년에 세워진 유서 깊은 건물에 이 뮤제오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피렌체는 당시까지 한국 식당이 없는 한식의 불모지라고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구찌가 이영애 씨를 피렌체로
한식회로 초청해서는 구찌 뮤제오에서 한식 만찬을 기획해 한국의 음식 문화를 세계인에게 알려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왔고 이영애 씨는 흔쾌히 수락합니다. 구찌 측에서는 문화유산을 소중히 여기고 보존하는 것에 공통의 사명감을 가진 구찌와 이영애는 한식당이 없는 피렌체에서 최초로 한식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이번 만찬을 기획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일정은 2014년 SBS 스페셜 다큐 이영애의 만찬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됐는데요. 이영애 씨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한식조리 특성화 대학으로 지정된 우송대학교 글로벌 한식조리학과 교수 및 학생들과 함께 소갈비찜, 연잎밥, 월가채, 수삼채 소말이, 육포다식, 곶감쌈 등 5가지 코스의 한식 메뉴를 선보였는데요. 이 한식 만찬에는 배재현 이탈리아 주재 한국 대사 파트리지오 디마르코 구찌 사장 겸 CEO 및 이탈리아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초대됐습니다. 가장 이탈리아적인 공간에서 제공된 한식 만찬은 초대받은 모든 이들을 만족시켰죠. 구찌 사장 디마르코는 음식은 문화, 예술의 일부다.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 중 하나인 한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자 이 만찬을 기획했다면서 이번 만찬을 계기로 피렌체뿐 아니라 이탈리아 사람들 모두가 한식의 맛과 아름다움을 알게 됐으면 좋겠다면서 감상을 남겼는데요. 이번 일정은 1부터 100까지 전부 구찌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부에서는 한식에 대한 소개 및 만찬 준비를 위해 국내에서 요리 전문가들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2부에서는 중국, 몽골, 일본 등의 국가로 떠난 식문화 기행, 그리고 한식 만찬을 준비해 피렌체에서 대접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1부에서 2부까지 이어지면서 그녀가 착용한 드레스, 신발, 가방은 전부 구찌 제품이었습니다. 구찌의 입장에서도 이영애라는 훌륭한 모델에게 구찌 브랜드를 착용시킴으로써 고급스러움을 어필하고 이영애 씨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통해 한식의 세계화를 이룰 수 있겠다는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대단한 성공을 거뒀죠. 그런데 구찌가 이영애 씨를 모델로 기용해 큰 성공을 거뒀기 때문일까요? 불과 2년도 되지 않은 2015년 다시 이영애 씨를 모델로 기용해 2016년 컬렉션 화보를 찍기로 결정합니다. 내년에 어떤 제품이 유행할지 예측하면서 상품을 출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를 통해 전 세계인들에게 크게 어필 중인 이영애 씨를 모델로 쓴다면 유행과는 상관없는 성공이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는 이영애와 함께 노블레스 화보를 촬영하죠. 그런데 이 화보가 촬영된 곳이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마케팅을 펼치는 구찌와는 조금 어울리지 않을 법한 장소, 바로 한국의 덕수궁이었습니다. 사진 속 이영애 씨는 고풍스러운 덕수궁의 중명전을 배경으로 우아함을 뽐냈습니다. 그녀 특유의 고급스러운 아름다움이 구찌의 감성을 완벽하게 표현해냈다며 전 세계 패션 디자이너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서도 호평이 쏟아져 나왔죠. 그리고 그중 가장 눈에 띄는 화보 중 하나는 태극기 바로 아래에서 찍은 화보였습니다. 덕수궁 중면전에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태극기, 일명 데니 태극기 영안본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태극기는 고종 황제가 고종의 외교 고문을 지낸 미국인 데니에게 하사한 태극기입니다. 외교 고문을 지낸 데니는 1890년 5월 중국 청나라의 미움을 받아 파면된 후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는데 고종 황제는 그동안 고마웠다는 마음을 담아 직접 태극기를 하사했다고 하죠. 현재 한국에 남아있는 태극기 중 가장 오래된 이 태극기는 데니의 가족이 소장하고 있다가 이를 기증받은 윌리엄 로스턴이라는 인물이 1981년에 한국에 기증한 유산입니다. 굉장히 현대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덕수궁을 선택한 것도, 덕수궁 중명전에 전시된 태극기 아래에서 화보를 찍기로 결정한 것도 이영애 씨라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구찌와 진행한 한식 이후로 이영애 씨는 꾸준히 한국의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고 이런 활동의 일환으로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내셔널 트러스트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자산 기증과 기부를 통해 보존 가치가 높은 자연 환경과 문화유산을 확보해 시민의 소유로 영구히 보존하고 관리하는 시민운동으로 1895년 영국에서 시작됐습니다. 공유화 정신이 잘 실현됐던 한국에서도 이런 운동과 동일한 가치관이 존재했죠. 동유재산입니다. 동유재산이란 지역 공동체와 운명을 함께하는 자연 환경을 공동체 소유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제도로서 전통적 가치를 복원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물려주어야 할 문화유산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이영애는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2013년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 발족식에 참석하기도 했고 홍보대사까지 자처하게 됐는데요. 그녀는 구찌와 찍은 화보 인터뷰에서 제 이름 석자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고 이왕이면 한국을 알리는 자리에 나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왔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버려두기에는 안타까운 문화유산을 알리고 보존하는 일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녀의 사회활동은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구찌는 전 세계 여성과 여아들의 권익 향상과 더 나은 삶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캠페인 Time for Change
성인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영애는 아시아 배우 최초로 자문위원단으로 합류했죠.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특별대사로 위촉되는 등 사회 다방면으로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샤넬이라는 브랜드를 만든 프랑스의 가브리엘 샤넬은 럭셔리는 빈곤함의 반대말이 아니라 천박함의 반대말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비싼 명품 브랜드로 치장한다고 럭셔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함에서 오는 뿌듯함이 만들어내는 럭셔리함이 명품 브랜드를 만났을 때 진짜 명품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이영애 씨 덕분에 한국의 아름다움이 전 세계에 더 멀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